자, 이번 주제부터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펜스 부통령 지금은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원래 알래스카를 방문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일본 이 주일 기지,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패트리어트 3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패트리어트 3 미사일 부대. 패트리어트 3는 아시다시피 적어도 그 탄도미사일 그렇죠. 적어도 여격 체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패트리어트 3를 방문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데요. 네. 어딘가 하면은 요코스카라고 일본과 미국의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네. 해군 기지가 있죠. 그리고 요코타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또 주일미 5공군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평택 이함대와 오산 기지가 거의 붙어 있듯이 그렇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요코스카하고 요코타 기지가 해군사령부하고 공군사령부가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이 붙여 근데 있군요. 이 팩3 부대가 네. 그 중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MD 시스템을 어떤 그 시찰을 하는데 네. 저는 이건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원래 우리는 요코타 기지에 가서 창을 점검한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거기가 물론 공격의 그렇죠. 거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방패는 알래스카에 가서 방패를 그렇죠. 점검하고 그리고 요코타에 가서 창을 점검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큰 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본 항공자위대의 팩3 부대를 가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죠. 아,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하다. 당신네들이. 네. 그러니까 북한을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보서는 안 된다. 아주 위험하다.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라는 아,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바로 MD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 가능성 일본 국민들에게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베 총리와 회담을 했어요. 펜스 부통령이. 그런데 이 공동 성명까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아베 총리와 만난 다음에 부통령이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 되게 부통령은 사실 이 붙자 붙은 사람 실권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이라는 표현 쓰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게 보면 이제 예방이나 하고 네. 이제 그 옮겨가고 미국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인데 아베 총리하고 펜스 부통령이 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한다. 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다음에 네. MD 체제를 강화한다. 라는 얘기를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미 국무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요. 펜스 부통령의 방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줬습니다. 여기에는 이 점이 강조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심종국 차장, 어떤 부분에 지금 방점이 찍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그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제 공동 성명을 낼 거라고 하는데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경기지만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맞서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내고 다닐 것이다. 에브리웨어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지금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네.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에서 얼마나 지금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인권에 있어서 노예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 탄압국인지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계속 부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아마 그 단계가 미일 공동 성명을 내는 것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은 아주 강력하게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것이다. 네. 비핵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계속해서 극한까지 압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킬 것이다. 네. 이 부분이 그 중요한 메시지로 담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이제킹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방한을 앞둔 펜스 부통령의 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북한 압박 기류는 계속 이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 최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이어서 더 이목이 집중됩니다.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persist in taking outlaw actions that undermine and threaten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Despite universal condemnation in the United Nations,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s threaten regional and global peac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changed. The regime continues work on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What I would call charm offensive, frankly, is fooling no one. 자, 매티스 장관은 지금 북한을 무법자라고 표현을 했고 유엔에서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완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이 숨겨진 깔려있는 의미 어떤 부분을 꼽아낼 수 있을까요? 북한을 지금 불량 정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매티스 장관이 지금 뭐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강경파라고 안 했습니다. 네. 책을 아주 많이 읽었고 네. 군인 시절에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비록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별명마저도 매드독이지만 실제로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아니다 네. 라고 했고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 초창기에는 그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한 지 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매티스 장관의 어떤 그 기조가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지금 이제 북한을 불량 정권이고 네. 전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다. 네. 그럼 미국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량한 정권이고 전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네.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덤퍼드 합창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덤퍼드 합창 의장은 대표적인 전쟁 반대론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군사 옵션을 요구한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즉 싸움이 일어난다면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이라면 절대 전쟁을 안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 의미를 다 곱씹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병이라면 절대 전쟁을 안 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미국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네. 육해공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네. 두려움이 없어야 상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고 네. 덤퍼드 합참의장도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근해서 보좌하는 존 켈리 비서실장도 해병대 포스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부하였던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비록 덤퍼드 합참의장이 전쟁을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네. 또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그 한미연합 사령관도 전쟁을 반대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네. 바뀐다. 따라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초창기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듯이 네. 명령이 내려오면 방금처럼 절대 전쟁을 안 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미뤄볼 때 이 4월 1일로 예상돼 있는 독수리 훈련과 4월 23일 이 키 리졸브 훈련.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두 가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덤퍼드 합참의장의 얘기 중에서 마지막에 해병이라면 이런 얘기는 뭐 의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라 이런 의미로 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문제는 제일 첫 번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군사 옵션을 요구한다. 이거는 덤퍼드 합참의장과 매티스 장관한테 끊임없이 요구했거든요. 네. 작년 1월에 취임한 이후부터 요구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완성이 됐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4월에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북한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지난해 12월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했던 북측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서미한 일적 특발의 현 조선반도 정세를 폭발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진짜 핵전쟁 방신자 핵악마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애국대륙 강화 조치들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데 있으며. 신 대표님, 이 4월에 있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만에 하나 지금 김여정이 내려와서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4월 달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도 안 된다고요? 네. 무조건 한다? 단언컨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허.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만약에 또 한 번 연기한다면 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네. 비핵화를 하겠다. 그 정도의 강력한 조건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 네. 동결 이 정도 수준과 만약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바꾼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내일 북한이 오전에 열병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점심나절에 천안함을 방문을 합니다. 그 천안함 방문하는 곳에서 탈북자들을 대동을 하고 바로 천안함 절단면에서 메시지를 3일간 4일간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끔 만들어서 네. 거의 어떤 한국 국내에 북한하고 이러다가 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말을 분위기를 확 만들어 놓은 후에 네. 펜스 부통령의 강력함과 대비를 시켜버리죠. 아하, 그러면 알겠습니다. 펜스 부통령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을 만들겠다는? 충돌을 만들겠다는 알겠습니다. 걸 봅니다. 그러니까 김 회장과 김영남이 9일부터 11일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면담 과정에서 네.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한 전향적 입장, 뭐 도발을 중지한다든가 아니면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든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한미연합 훈련 당연히 지속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한미연합 훈련 이후에 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인데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과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과연 만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는지 다음 순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량한 정권이고 전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덤퍼드 합창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덤퍼드 합창 의장은 대표적인 전쟁 반대론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군사 옵션을 요구한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즉 싸움이 일어난다면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이라면 절대 전쟁을 안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 의미를 다 곱씹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병이라면 절대 전쟁을 안 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미국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네. 육해공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네. 두려움이 없어야 상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고 네. 덤퍼드 합참의장도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시그널에서 보좌하는 존 켈리 비서실장도 해병대 포스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부하였던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비록 덤퍼드 합참의장이 전쟁을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네. 또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한미연합 사령관도 전쟁을 반대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네. 바뀐다. 따라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초창기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듯이 네. 명령이 내려오면 방금처럼 절대 전쟁을 안 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미뤄볼 때 이 4월 1일로 예상돼 있는 독수리 훈련과 4월 23일 이 키 리졸브 훈련.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두 가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예정 극한까지 압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킬 것이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이제킹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방한을 앞둔 펜스 부통령의 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북한 압박 기류는 계속 이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 최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이어서 더 이목이 집중됩니다.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persist in taking outlaw actions that undermine and threaten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Despite universal condemnation in the United Nations,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s threaten regional and global peac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changed. The regime continues work on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What I would call charm offensive, frankly, is fooling no one. 자, 매티스 장관은 지금 북한을 무법자라고 표현을 했고 유엔에서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완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이 숨겨진, 깔려있는 의미, 어떤 부분을 꼽아낼 수 있을까요? 북한을 지금 불량 정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매티스 장관이 지금 뭐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강경파라고 안 했습니다. 네. 책을 아주 많이 읽었고 네. 군인 시절에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비록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별명마저도 매드독이지만 실제로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아니다 네. 라고 했고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 초창기에는 그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한 적이 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매티스 장관의 어떤 그 기조가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지금 이제 북한을 불량 정권이고 네. 전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다.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 되게 부통령은 사실 이 붙잡 붙은 사람 실권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이라는 표현 쓰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게 보면 이제 예방이나 하고 네. 예방이나 하고 이제 그 옮겨가고 미국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인데 아베 총리하고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한다. 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다음에 네. MD 체제를 강화한다. 라는 얘기를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미 국무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요. 펜스 부통령의 방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줬습니다. 여기에는 이 점이 강조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심종국 차장, 어떤 부분에 지금 방점이 찍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그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제 공동 성명을 낼 거라고 하는데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만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맞서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내고 다닐 것이다. 에브리웨어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지금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네.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에서 얼마나 지금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인권에 있어서 노예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 탄압국인지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계속 부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아마 그 단계가 미일 공동 성명을 내는 것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은 아주 강력하게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것이다. 네. 비핵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계속해서 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던포드 합참의장의 얘기 중에서 마지막에 해병이라면 이런 얘기는 뭐 의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라 이런 의미로 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문제는 제일 첫 번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군사 옵션을 요구한다. 이거는 던포드 합참의장과 매티스 장관한테 끊임없이 요구했거든요. 네. 작년 1월에 취임한 이후부터 요구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완성이 됐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4월에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북한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지난해 12월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했던 북측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서미한 일월적 특발의 현 조선반도 정세를 폭발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진짜 핵전쟁 방신자 핵악마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해곡대력 강화 조치들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백선제 공격의 구실을 발휘하자는 데 있으며 신 대표님,
이 4월에 있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만에 하나 지금 김여정이 내려와서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4월 달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도 안 된다고요? 네. 무조건 한다. 단언컨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허.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만약에 또 한 번 연기한다면 네. 한미동맹 자, 이번 주제부터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펜스 부통령 지금은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원래 알래스카를 방문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일본 이 주일 기지,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패트리어트 3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패트리어트 3 미사일 부대. 패트리어트 3는 아시다시피 적어도 그 탄도미사일 그렇죠. 적어도 여격 체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패트리어트 3를 방문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데요. 네. 어딘가 하면은 요코스카라고 일본과 미국의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네. 해군 기지가 있죠. 그리고 요코타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또 주일미 5공군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평택 이함대와 오산 기지가 거의 붙어 있듯이 그렇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아. 요코스카하고 요코타 기지가 해군사령부하고 공군사령부가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이 붙여 근데 있군요. 이 팩3 부대가 네. 그 중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MD 시스템을 어떤 그 시찰을 하는데 네. 저는 이건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원래 우리는 요코타 기지에 가서 창을 점검한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거기가 물론 공격의 그렇죠. 거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방패는 알래스카에 가서 방패를 그렇죠. 점검하고 그리고 요코타에 가서 창을 점검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큰 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본 항공자위대의 팩3 부대를 가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하다. 당신네들이. 네. 그러니까 북한을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 아주 위험하다.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바로 MD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 가능성 일본 국민들에게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베 총리와 회담을 했어요. 펜스 부통령이. 그런데 이 공동 성명까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아베 총리와 이 만난 다음에 부통령이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면서요.